소멸 위험 지역인 포천시에 3,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 불균형이 심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재정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독감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양주 폐암사지를 돕기 위해 경기도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세계유산화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포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3,000세대 규모인데요. 네, 포천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기대감이 큽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 소우릅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3년째 승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국토부가 이곳에 3,700여 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최종 승인 확정했습니다. 한 12만 평 정도 개발돼서 한 3,700세대 정도, 예측 인구는 한 9,400명 정도가 이제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요. 또 특히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보상이 시행되니까 그 보상비를 받아서 또 지역의 어떤 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포천시에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포천은 총 3,716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면 약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실수요자, 즉 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 주변은 세종 포천고속도로와 옥정 포천 7호선 연장 사업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권이라 할지,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뭐 또 학군이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포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획기적으로 도시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토지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LH와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천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주택단지. 인구 유입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과 맞물려 포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재정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 총생산이나 지방세 등 숫자로 확인을 해본 결과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걸까요?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분석한 경기 북부 재정 역량 강화 자료를 보면 GDRP, 즉 지역 총생산은 경기 남부가 346조 4천억 원, 북부가 73조 원으로 남부가 5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인구 수와 기업체 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5년 평균 인구수는 남부가 999만 명, 북부는 346만 명으로 남부가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체 수 역시 남부는 66만 6천 개, 북부는 22만 7천 개로 남부가 북부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재정 격차는 세입 규모에서도 확연합니다. 2020년 기준 남부는 44조 9천억 원의 세입 규모지만 북부는 16조 5천억 원으로
남부가 북부보다 2.7배 높습니다. 주민 1인당 평균 지방세 규모는 남부가 84만 원에 비해 북부는 58만 원으로 남부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1인당 자체 세입 규모도 남부는 133만 원, 북부는 남부의 74% 수준인 9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이 해마다 심화되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경기도가 확보한 재정 일부를 경기 북부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첩 규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의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규제가 되게 많으니까 일단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면 규제가 해소돼야 되고 규제가 해소되고 난 뒤면 이제 기업들이 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규제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특별자치도 신설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다른 남북부를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경기 북부가 설치되고 발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분도를 위해서는 경기 북도 설치 이후 특별자치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의정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시의원 13명 전원과 직원 5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에코랜드 테마파크와 비자림, 제주 컨벤션 뷰로 등을 방문해 지역 특성화 사업 성공 사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에는 한 사람당 7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독감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던 독감 환자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해제가 되고 방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독감 의심 환자들이 전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사이 독감 의심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미 독감 유행 기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올 가을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졌고 코로나 이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가장 윗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대비책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면 독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독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고했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이틀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이번 달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경기도가 양주 해암사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해암사의 세계유산 정식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세계유산화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아시아권 불교 사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집 발간,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문화유산 현지 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해암사는 14세기 동아시아에 번창한 불교 선종 문화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2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본 예산보다 5조 원 증액된 24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에 7,435억 원,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1,8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스마트 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에 3,200억 원, 과학실 현대화 등에 123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 원, 학교 급식 경비 523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 영무원. 사고를 당한 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했던 직후를 제외하면 별다른 안전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신변보호 112 시스템 등록 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인 겁니다. 지난해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더라도 100% 안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스토커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뒤에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법무부나 경찰청이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보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 이제는 반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게 홈 CCTV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DB손해보험, 경기 북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 상당의 홈 CCTV 200대를 지원받았습니다. 홈 CCTV는 실시간 영상 확인과 녹화, 24시간 출동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배회 감지 알림 기능이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직접 확인할 경우 즉각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 CCTV는 스토킹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라면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스토킹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1,668명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 47명, 유치원 특수교사 33명, 초등교사 1,531명, 초등특수교사 57명입니다. 선발 인원에는 장애인 123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립특수교사 5명과 사립학교 위탁특수교사 26명은 별도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며 1차 시험은 11월 12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연천군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도권 외국인 유학생 중 관련 분야 졸업생이 연천군 내 기업체에서 5년 동안 취업을 하거나 거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이외에도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기간 중 제조업 이외의 농업과 복지,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첫 시범 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 인구 확대, 경제 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전 경기도 의원이 양조도시공사 2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사장은 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며 공공개발 수요에 대한 주도적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흥규 사장은 제2대 3대 양주군의회 의원과 경기도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양주시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